제 음악 안 듣으면 큰일 난다. 아니 준준이만 오만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합격 5번 했잖아. 3번 했는데. 내가 겁나 긍정적인지. 그때는 준준한테 지금 보니까 안 돼. 7만 원. 여기 있다. 그때 좋은 걸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쟤는 약간 하는 거 같아. 네? 이미지가? 확실히 좀 너네 또라이긴 해. 같아. 이미지가. 좀 또라이긴 해. 이제 그 누구냐 벡터를 봅시다. 자, 그전까지는 이제 스칼라라는 거를 주로 이제 다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처음 이제 벡터라는 거를 이제 다룰 건데, 얘네들의 이제 차이는 얘는 이제 크기만 얘기를 하는 걸 스칼라라고 한대. 영어라서 나도 몰라.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길이, 넓이, 뭐 부피, 뭐 속력하고 속도하고 차이는 아시죠? 속력이 속도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속 30km로 갔다. 뭐 1시간에 이제 30km로 갔다는 거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크기만 나타내는 것들,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방향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순서로 이제 벡터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이제 방향이니까 방향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크기랑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거라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운 것들 중에는 이제 기울기가 이제 기울어진 정도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y는 3x, y는 마이너스 3x 하면 이제 여기 방향이 다르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힘은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일 같은 거 할 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뭐 이동거리를 곱한 게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힘을 줘도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 뭐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져서 이게 대표적인 벡터가 됩니다. 또 뭐 있지? 한 거 중에 속도, 그죠?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벡터인데 이제 점을 두 개로 표현하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AB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점이니까 시점, 여기가 이제 끝나는 점이니까 종점, 종점, 뭐 이렇게 시점하고 종점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뭐라 그러지? 선분은 AB 선분하고 BA 선분은 똑같죠. 근데 이제 반직선은 AB 반직선하고 BA 반직선은 다르죠. 이제 그런 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얘가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고 벡터는 크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벡터의 크기가 결국 이 선분의 길이다. 이걸 이제 크기라고 한대. 그럼 이제 방향만 한번 빼볼까요? 그러니까 방향만 빼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라는 말은 이제 크기가 1이다 뭐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단위 원 하면 반지름이 1이 원이고, 단위 선분 하면 이제 길이가 1인 선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위인데, 그래서 단위 벡터는 주로 이제 방향성을 맞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AB 벡터가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기를 없애주고 싶어. 없애준다는 말이 크기를 1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크기를 없애주려면 이 AB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면 얘는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로 나눠졌으니까 크기가 1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방향만 맞춘 거래.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1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평면에서는 단위원 위의 점을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단위원 위의 점을. 공간에서는 단위 두 위의 점을 이제 그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면 벡터는 크기라는 방향이 있는데 크기로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단위원을 하나 그리시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이, 여기가 시점이고 요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이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방향. 그러면은 평면에서는 모든 방향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방향이든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 공간에서는 이제 구 위의 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놓고 보니까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대. 그래서 이제 두 벡터가 이제 똑같다. 벡터의 이제 상등을 보면. 자, 얘는 가진 게 크기하고 방향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이러면 두 개가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얘는 두 벡터가 똑같으려면 일단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두 벡터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옮기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이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으니까 두 벡터가 서로 상등이다, 서로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시점이 내 맘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대. 시작하는 점을. 그래서 이제 벡터의 이제 첫 번째 벡터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서는 우리 예쁜이 막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호라이 막 이렇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벡터가 사용이 되는 게 어떨 때는 점으로 쓰고, 어떨 때는 선으로 쓰고, 어떨 때는 또 뭐 위치 변화 뭐 이런 걸로도 쓰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벡터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주로 사용하는 게 시점이 자유로운 동점이다. 그러니까 시점이 내가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시점이 자유로운 끝점을 이제 내가 점으로서 벡터를 보겠다는 얘기야. 시점이 자유로운 동점이다. 그래서 이 시점을 고정을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시점을 다 갖고 와서 여기다 고정을 시켰어. 그럼 이제 끝점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끝점만 보면 얘를 고정을 시키면 결국 끝점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좌표평면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나의 점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고1 때 배우는 뭐 그 점과좌표 이런 것처럼 내분도 할 수 있고 외분도 할 수 있고 뭐 무게중심도 찾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대. 끝점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그 뭐 지수로고 이런 거 계산하실 때 밑이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벡터도 사실은 뭔가 연산을 할 때 시점을 다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하면 뭐 계산하실 때 편하네. 그래서 시점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요 최단 거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원래 A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B에 갔대. 그래서 이제 요 표현만 놓고 보면 위치 변화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위치 변화인데 그럼 위변이라고 안 하고 왜 변이라고 하지? 일단 저 위치 변화를 줄여놓은 게 변이야, 변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벡터에서
앞에까지 다 배우는 내용은 결국 뭘 하기 위해서냐라고 하면 새로운 연산을 하나 배울 건데 원래는 두 개를 배울 거구나. 걔네는 내적하고 외적이라는 이제 연산을 배우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벡터의 합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쟤를 배우기 위한 이제 기본 코스 같은 거야. 뭐 곱하기 나누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먼저 자연수를 배우는 것처럼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려고 이런 연산들을 앞에서 쭉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절반 정도가 그 은행. 그럼 이제 맨 처음 벡터의 합을 한번 해볼까요? 벡터의 합이라는 게 더할 때 요거는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이제 변인데, 자 아침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 학원을 왔어. 아니면 집에서 학원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잠깐 다른 데 잠깐 들렸다가 학원 왔어. 근데 이제 엄마가 학원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전화를 하겠지. 너 어디니? 그러면 이제 학원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면 엄마는 여기 들렸다는 거를 모르잖아. 그냥 바로 여기서 여기 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이렇게 이제 가면 이게 A에서 C 가는 벡터랑 똑같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변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벡터의 합이다. 이제 이런 건데 얘는 여기 들렸다가 여기 가는 게 요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A에서 C 가는 벡터를 A에서 C 이렇게 이제 가는 벡터를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걸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식변형에서 중요하지. 합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바꿔야 되냐라고 하면 A는 정해져 있는데 C가 막 움직일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요점이 A고 이 원위의 점을 C라고 할 때 AC 벡터를 뭐 이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면 C가 막 움직이면 AC 벡터도 막 움직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해.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하는 아무래도 이제 생각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AB 벡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C 벡터는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할 거리를 조금 단순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이제 벡터의 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들렸다가는 이런 점이 이제 원의 중심이라든지 수선의 발이라든지 뭐 무게 중심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들렸다가는 걸로 이제 바꿀 거야. 자, 그래서 벡터의 합을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이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벡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치거든요, 자치. 그걸 하실 때 이제 그 제일 편해서 벡터의 합을 하실 때는 그냥 쭉 따라간다로 연습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여기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자, A에서 B 갔다가 그 다음에 뭐 A에서 C를 가는 벡터를 뭘 찾아라 이렇게 하면 A에서 B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C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새로운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벡터는 그 시점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면은 A에서 C 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B 갔다가 A에서 C 이렇게 가면 결국 요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저 길이를 구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B, A, C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A, C를 이렇게 해가지고 A, B 갔다가 A, C 얘를 이제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계속 이게 따라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B
빼기 AC 이렇게 잡으면 A에서 B를 갖다가 이게 AC죠. 그럼 마이너스 AC는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요게 마이너스 AC야. 그지? 그러니까 AB 갔다가 마이너스 AC 가면 결국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덧셈하고 뺄셈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제 따라가시면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벡터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벡터는요? 0이죠. 얘는 점이야 점 그냥 시점하고 종점이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은 벡터의 합에서는 중요한 게 합한 게 뭐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이제 쪼갤 수 있느냐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냥 잡치 이런 거 구할 때는 솔솔솔솔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에서 벡터의 차를 이제 구할 건데 여기서 이 BC라는 벡터를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BC 벡터가 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AC 벡터 빼기 A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얘를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뭐 P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PC 벡터 이렇게 바꿔도 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BC 벡터가 PC 빼기 PB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결국 이 BC라는 벡터는 요거 요렇게 만들고 요거 요렇게 이제 가면은 요 앞에 시점만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요 BC 벡터를 우리가 차로 표현하면 뭐 PC 빼기 PB DC 빼기 DB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시점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벡터의 차. 그래서 벡터의 차는 시점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왜 시점을 변경시키냐? 지수로 구해서 밑변환 공식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밑이 똑같아야지 이 계산을 하기가 편해서 그러니까 시점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점.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그래서 좌표 평면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을 다 O로 만들어 버리면 원점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끝점만 가지고 나중에 뭐 그 점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대. 벡터의 합이랑 차는 나중에 하는 연산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벡터의 합은 얘가 크기랑 방향이 같이 움직일 때 고정시켜서 이제 그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벡터의 합을 하는 거고, 벡터의 차는 시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됐나요? 일단 이게 그 시점이 자유로운 종점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방향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방향을 이제 배우는 거니까 방향을 찾고 크기를 찾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어서 AB 벡터를 우리가 찾을 때 일단 이 AB 벡터의 방향을 먼저 찾습니다. 큰 흐름은. 왜냐면 방향만 남은 거지. 크기랑 방향을 크기로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실수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방향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실수배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돼. 방향 찾고 크기 결정한다. 방향을 먼저 찾고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단위 벡터고. 자, 그래서 두 점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시점하고 종점이 있는데 우리는 시점이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시점을 다 저렇게 원점으로 돌리면 이 AB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돌리면 이렇게 이제 한 점으로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이제 얘를 시점을 뭐 주로 대부분 이렇게 원점으로 옮겼다. 그러면 요 끝점이 A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점을 고정시키면 얘는 종점만 놓고 보는 거야. 얘는
시점도 있고 중점도 있는 거고요. 얘는 시점을 고정시켜서 동점만 보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림 있는 거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 사이에다가 요 자체가 이제 벡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 뭐지? 그 일러스트 그리시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벡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문과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다 그리는 거니까 무시하고 여기다 그리는 거야. 여기다 써먹으려면 얘는 시점을 고정시켜놨다 이 말이니까 끝점만 생각하면 돼. 끝점만. 그래서 얘를 하나의 나중에 점처럼 볼 거야. 점처럼. 됐나요? 그래서 일단 뭐 앞에서는 뭐 시점이 자유로운 중점이다 뭐 이 정도? 그래서 단위 벡터라는 말은 단위 원 위의 점이거나 단위 구 위의 점이고, 벡터의 합은 그냥 쫄쫄쫄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연산해서 쓸 때는 그 들렸다 가는 점을 무게중심이라든지 수선의 발이라든지 원의 중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크기랑 방향이 같이 변할 때 조금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벡터의 차는 시점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한 문제에서 시점을 다 똑같이 만드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자, 좌표평면 위의 점 A가 요걸 나타내는 영역에서 움직인데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을 이거 이제 0,3이고요. 여기 이제 4분의 x제곱 더하기 3인데 요 위에 있는 점들이 y분이죠. y가 더 크니까 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y가 크면 위에, y가 작으면 아래, y가 이거면 위에. 그러니까 요 점 위에.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했더니 여기 안에 a가 이렇게 있대. 그래서 OB 벡터가 OA 벡터를 크기로 나눴답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단위 벡터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단위 원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단위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요게 표현하는 게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위의 점들.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이게 OA이고 이게 OA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점이 이 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OA이고 얘는 이걸 크기로 나눠줘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지? 여기 접할 때부터 여기 접할 때까지, 요 위에서 얘네들이 A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 OB 벡터는 여기에만 있다고. 여기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단위 원 위의 점들이.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 접선 찾아야 되죠? 그래서 4분의 x제곱 더하기 3하고 원점 지나니까 y는 mx 잡으면 x제곱 빼기 4mx 더하기 12가 0 되는 거 찾으니까 한 배씩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니까 이제 루트 3이네요.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접할 때가 이거 60도지. 그래서 요만큼이 60도니까 L은 알세타에서 이제 3분의 파이 이렇게 찾으시면 된대. 여기 이제 단위 벡터 얘기하는 거야. 단위 벡터는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따라가는 걸 몇 개를 볼게. 초반에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막 마이너스 벡터하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4번을 먼저 보시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 뭐 이런 것도 쓰니까, 자, 요게 A 벡터고 요게 C 벡터고 요게 B 벡터인데, 물어보는 게 A 벡터 크기, B 벡터, C 벡터의 이 절대값 씌운 게 크기예요. 크기. 요게 4래. 요게 4.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출발하죠. A 벡터 갔다가 B 벡터를 가래. 그럼 B 벡터를 가면 마찬가지로 이게 B 벡터죠. A 벡터 갔다가 B 벡터를 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벡터를 가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C 벡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최종 목적지가 되는데 얘가 4래 4.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지? 똑같이 갔으니까 그럼 저게 저렇게 돼.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C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했으니까 얘도 구해보자. C 벡터 갔다가 요게 B 벡터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다 다시 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제 C 벡터 갔다가 마이너스 B 벡터. 자, 결국 여기 얘기하는 거, 요 길이 얼마냐? 됐나요?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걸로 마이너스니까 막 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더하기를 이용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자취 문제가 여기서는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조금 응용되는 걸 하나 볼게. 8번을 보시면 좌표평면에서 절대값 x 빼기 1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하고 약간 하나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보다 좌표평면에서 이 절대값 x 빼기 1 그리면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1. 요 위를 이제 움직인대. 자, 그래가지고 OB 벡터는 OA 벡터의 크기에다가 여기까지는 OA 벡터의 크기 나누기 OA 벡터 하면 이거 단위 벡터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요 위에 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거에 K배를 했대. K배니까 K가 1부터 2까지니까 2배 하면은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죠. 그죠? K가 1부터 2 사이니까 요 안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애들을 찾아라. 요거에 K배를 했으니까 그치? 이걸로 방향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OA가 여기 있으면 그죠? 이 점이죠? OA가 여기 있으면 이 점이죠? 요것만 먼저 찾을게요. 요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OA가 여기 있으면 이 점이고 그치? OA가 여기 있으면 이 점이고 그럼 쭉 저 멀리 가니까 OA가 저기 따라가면 이 사이각이 0도로 가죠. 여기가 0도로 가고 여기는 45도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랑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저 멀리 가면 결국 이렇게까지 갑니다. 45도 되는 데까지. 요 위로는 못 넘어가요. 됐나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지? 이거랑 평행하게 45도 되는 데까지 갔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 OA 벡터의 크기에서 OA 벡터 뺀 부분이 요거 단위 벡터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가 1부터 2까지니까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얘를 먼저 생각하면 돼. 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수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10번은 지금 하실 게 아니니까 10번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단위 벡터는 나중에 문제 한 개만 저게
단위원의 점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점이 두 개가 있잖아. 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시점, 도점을 결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벡터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대. 누가 시점이고 누가 중점이냐. 그러면 점이 이제 세 개가 있으면,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이제 구해봅시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럼 이제 점이 짠 이렇게 이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가 C, 뭐 이렇게 이제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지금 얘하고 두 개가 방향은 똑같죠. 크기만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벡터가 평행하다 이 말이 평행 조건하고 수직 조건하고 두 개가 메인인데 그러니까 평행하다 이 말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또는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도 두 개가 평행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차피 평행은 하니까. 그럼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할 건데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이쪽 같은 방향으로 평행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평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의 실수배.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라서 평행하면 실수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평행하면 실수배.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AB 벡터하고 AX 벡터가 두 개를 아무렇게나 잡으니까 평행하죠. 그래서 평행하면 실수배니까 AX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시점이 자유로운 종점이라고 했잖아요. 시점을 아무데나 하나 이렇게 잡았어. 편의상. 그러면 요거 이렇게 이제 짜게 수가 있습니다. 시점을 잡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점을 맘대로 바꾸는 게 벡터의 차였지. 그래서 시점을 다 5로 통일을 시켜볼게. 그럼 얘는 5x 벡터 빼기 5a 벡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됩니다. 벡터의 차가. 얘는 t의 5b 벡터 빼기 5a 벡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x 벡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얘를 이제 표현을 하면 한쪽 이렇게 넘기면 1-t의 5a 벡터 t의 5b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 놓고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봐봐. 밑에 이렇게 살짝 뭐가 있다고 하나 생각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럼 이제 내분 공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얘를 우리 이제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이제 x 벡터가 알파 a 벡터 더하기 베타 b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이 계수를 베타라고 이렇게 했어. 그지? 그래서 우리 임의의 한 벡터를 그 a 벡터하고 이렇게 b 벡터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는 요 a 벡터하고 b 벡터는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요게 a 벡터고요. 요게 b 벡터예요. 방향이 다른 두 개가 있으면 이 차원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변수가? 그러니까 얘네 둘 가지고 이제 좌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우리는 직교좌표계만 쓰니까 직교좌표계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단위 벡터 1인 거 요거를
뭐 2, 1 벡터 이렇게 두시고 여기 1인 거 단위 벡터를 2, 2 벡터 이렇게 이제 두시면 예를 들어서 3, 2, 1 벡터 더하기 2, 2 벡터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쪽으로 3배를 갔대. 그 다음에 위로 2배를 갔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저 점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꼭 수직이어야 되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벡터 이렇게 잡고 여기를 B 벡터를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3배를 가고 그래서 요 B 벡터 방향이랑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만큼 2배를 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벡터도 한 개밖에 없는 거죠.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들이 똑같이. 그치? 그래서 꼭 우리가 수직인 거를 그래서 직교 좌표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직이 아니어도 좌표계처럼 생각할 수 있대. 수직이어도 좌표계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직이 아니어도 좌표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그 A 벡터, B 벡터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X 벡터는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좌표계의 점처럼 꼭 직교 좌표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게 와요. 요거는 약간 나중에 대학교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 A 벡터 축, B 벡터 축에서 그 위에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면 개수의 합이 1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1이니까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개수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게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면 내분점에 내분점. 알파가 0이면 저쪽 점이고 베타가 0이면 이쪽 점이고 얘가 0이면 B 그치? X가 B랑 똑같은 거고 얘가 0이면 A랑 똑같은 거고 됐나요? 그럼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음수면 베타가 이제 양수 되겠지. 뭐 이러면 이제 외분점이 됩니다. 외분점.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요 벡터 축에서 여기가 이제 A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요 OA 벡터, OB 벡터 축에서 내분점이면 요 안에 X가 있는 거고 외분점이면 여기나 여기가 X가 있는 거니까 결국 이 X는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개수의 합이 1이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중요해. 개수의 합이 그럼 1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개수의 합이 1이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고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면 얘를 개수의 합을 이렇게 1로 만들어. 먼저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A 벡터 베타 B 벡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요 개수랑 요 개수가 합이 1이니까 요 개수의 합이 1이야. 그 다음에 실수배를 해주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면 뭐 얘가 뭐 알파 베타가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위에 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 방향. 요 방향을 얘기를 해서 방향을 먼저 잡고 실수배에 따라서 요만큼이 될란지 요만큼이 될란지 요만큼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요 직선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개수합이 1이면 한 직선 위에 요 점이 있는 거고 개수합이 1이 아니면
이제 개수의 합으로 나눠서 한직선 방향을 먼저 찾는다. 여기까지가 그 평행 조건에서 이제 쓸 내용인데, 그러니까 개수의 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개수의 합이 1이면 한직선 위에 있는 거야.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면 개수의 합으로 나눠서 한직선 위에 있게 만들고, 그래서 방향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한다. 그래서 11번을 하나 보시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자, 삼각형 OAB에 변 AB를 10등분했대. 10등분. 자, OPK가 지금 AB 위에 있대. AB 위에. 이제 그 부분만 볼게. 얘가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PK가 여기 있어요. 그지? A, PK, B 요 벡터가 한직선 위에 있는 거죠. 이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A 벡터라고 하고 얘는 B 벡터라고 하면 얘는 OPK 벡터가 결국 뭐냐면 TA배 더하기 1-TB배가 되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래서 한직선 위에 있어서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가 두 개 더하면 항상 1이에요. 이런 걸 몇 개 더했대? 9개 더했대. 그래서 9야. 하나하나마다 개수의 합이 1이니까 이런 게 9개 있다. 그래서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4번 위치 벡터를 이렇게 할 때, 위치 벡터라는 게 시점을 고정해 놨을 때 끝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벡터 그냥 종점이야. 종점. 그럼 기억 개수의 합이 1이죠. AB 위에 있습니다. 니은 개수의 합이 1이 아니죠. 없습니다. 디귿 개수의 합이 1이죠. 그래서 기억은 내분점이고 디귿은 외분점이니까 기억 디귿은 개수의 합이 1이라서 한직선 위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12번 자, OA 벡터가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OB 벡터는 A 벡터 빼기 B 벡터, OC 벡터는 4A 벡터 더하기 MB 벡터에서 A, B, C가 지금 스몰 A 벡터하고 스몰 B 벡터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얘를 좌표 평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얘가 A 벡터 축, B 벡터 축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좌표계를 하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벡터로 표현이 되면. 그래서 이제 OA가 2, 1 이렇게 써놓고 그냥 2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OB 벡터는 1-1, OC 벡터는 4M 이렇게 이제 좌표계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생각하시면 이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대.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1분의 2 기울기 구하면 3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대. 아니면 뭐 얘를 그냥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실수배니까 AC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개수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점처럼 생각하시면 두 개 이상으로 표현되면 그렇게 점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지? 네, 그래서 일단 위치 벡터 들어가기 전에 몇 개 해보고 들어갈게. 그냥 간단하게 3번 하나 만들어서 왜 똑같은지 하나만 봐보시고 5번 하나 해보시고 9번 단위 벡터 하나 해보시고 13번 좌표 만들기 하나 해보시고. 오늘은 돈이 걸린 문제는 없나요? 네? 오늘은
아 여기는 그럴 만한 난이도가 없어요. 다시. 여기 앞에는 베타 앞부분 쉬운 부분이라서 그 뒤에 내적이나 가야 뭐 쓸만한 게 있지. 오늘은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위한 뭐 기본 개념?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배우는 거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벡터는 방향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방향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지.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방향을 만드는 거야 먼저. 그래서 이렇게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면 개수의 합으로 나눠서 방향을 먼저 찾는 거야. 그리고 벡터의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변형을 하기 위해서 들렸다가 한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들렸다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심이나 수선의 발들을 이용을 할 거고, 벡터의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시점을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무슨 도구 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용을 해서 나중에 내적을 할 거다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한 그냥 앞에 기본 과정 같은 거 이 4개만 해봐. 오늘은 저 위치 벡터 하는 거 하고 무게중심 쓰는 거 그거 정도. 무게중심 이용해서 하시면 준비하실 때 체바나 메넬라우스 정리 이런 거 배우셨지? 기억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네, 배웠어요. 그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진영이요? 네, 뭐 진행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직선이 있으면 개수의 합이 1인 거야. 이게 이제 평행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예. 나중에 이제 수직 조건을 또 다루는 게 내적이라서 여기 이제 나중에 공간 가면은 하나는 직선으로 하나는 평면으로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거라서 평행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메인. 지금은 쉽지만. 그래서 개수의 합이 1이면 항상 한 직선이 있는 거고, 주로 대부분 개수의 합이 1이 아닌 게 많이 나오니까 개수의 합을 항상 개수의 합으로 나눠놓고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는 방향 배우는 거야. 방향.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뒤에 하는 거 하면 이제 재밌어. 신날걸? 그렇지 않을까? 왜 피라미드의 미라가 거기에 존재하느냐고 이런 내용도 여기서 나오는데 미치지? 미시 정도. 딱 무게중심 설명하기만 위치부터까지 못할 수도 있고.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면 개수의 합으로 나눠서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조금조금 하는 거예요. 3번은요. 완성을 시켜놓고 보면은 이제 AB랑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은 거 찾으시면 돼. 그러면 정육면체 만들어놓고 ABCD가 어디 있는지만 잘 만들어 보시면 일단 크기 같은 놈을 방향 같은 놈을 찾고 그 다음에 크기까지 똑같은 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지? 5번은 AB 벡터하고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 여기는 그냥 도형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말 의미만. AB 갔다가 AC 갔다가. 그게 2부터 5일 때 BD는 얼마냐? 그럼 AC의 길이하고 BD의 길이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그죠? AC의 길이를 찾아라 그런 얘기랑 똑같네. 이렇게 따라 붙여서 만드시면 어차피 다 대부분 피타하니까. 그 다음에 9번은 쌍곡선이니까 점근선 중요합니다. 점근선이 3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니까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이가 60도고, 단위 벡터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길이에서 이 길이만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만 찾을 수 있지. 딴 데는 못 움직이니까. 13도 OA가 A 벡터고 OB가 B 벡터인데 OP 벡터는 1,1이야. 두 벡터에서 OQ 벡터는 x, 0이고 OR 벡터는 0,b야. 0,y. 이제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죠. x-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분의 y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이제 x는 y에 x-1 xy가 x 플러스 y 이런 관계식을 그냥 하나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으면 좌표로 보시고 벡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변이, 그러니까 시점을 고정시켜 놓으면 종점만 보면 되고, 벡터 하나로만 있으면 그냥 최종 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점을 고정을 시키면 이 벡터는 종점만 보면 된다. 한 문제에서 다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을 시키면 끝점만 생각하면 된대. 끝점만. 그러면 이제 끝점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면 얘네 둘의 중점은 둘 더해서 반 나누면 되는 거죠. 1대2 내분점은 내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0벡터니까 얘네들의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니까 세 벡터의 평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의 평균이 무게중심이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을 주로 쓸 거예요. 무게중심을.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 지뢰 원리하고
H 벡터를 다 정의를 할 건데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 뭘 쓸 거냐면 우리 이제 지뢰하고 시소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에 1kg가 있고 여기에 1kg가 있으면 어디다가 받침대를 이렇게 딱 갖다 대야지 평형을 유지를 합니까? 하면 정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대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이 점이 2라는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다. 무게중심은 수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물리에서 나온 말이라서 말 그대로 딱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한 점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2kg, 여기에 1kg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갖다 놓으면 평형을 유지를 합니까? 이제 시소 탈 때 무거운 사람이 조금 앞에 와서 타줘야 되는 거지. 애기들하고 놀아주려면 이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야 된대. 그러면 얘는 3만큼의 무게를 지탱하고 그때 길이가 1대2 이렇게 이제 되는 데다 갖다 두셔야 이게 이제 평형을 유지를 하는 거죠. 됐어?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가 스몰 m이고 여기가 라지 m인데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딱 댔더니 얘가 라지 m 더하기 스몰 m만큼을 지탱을 하는 거고 요 길이가 L1이고 요 길이가 L2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라지 m L2가 스몰 m L1인 이 관계를 만족했을 때 무게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요즘 무게의 중심이야. 그래서 삼각형이 자 여기다 1kg 달아놓고 여기다 1kg 달아놓고 여기다 1kg 달아놨다고 이제 생각을 할게. 1kg 1kg씩. 그러면 여기 1kg고 여기 1kg니까 얘네들은 이 중점에다가 2kg를 갖다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선만 넣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는 1kg고 여기는 2kg니까 이렇게 쭉 되면 얘는 1이고 얘는 1이니까 여기 이제 1대 2 되는 데서 3만큼의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성질이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된대. 2대 1로 내분한다. 그래서 얘를 정사면체로 이렇게 올려가면 각 꼭지점마다 1만큼 추를 매달아 놨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요. 자, 여기 밑면은 무게중심이 되겠죠? 3만큼을 이제 지탱을 하는 요거 밑면을 다. 자, 위에는 1이고 밑에는 3이니까 3대 1로 내분하는 요점이 우리 이제 공간 중심이 됩니다. 이게 내적 구하고 외적 구하고 중심이 일치할 때 공간 중심이 있는데 정사면체에서는 여기 이제 3대 1 외적구 반지름, 내적구 반지름이 3대 1 뭐 이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는 정사면체죠. 정사면체가 아니라 정사각뿔이죠. 1kg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1kg 이렇게 균등하게 돼 있다고 하면 밑에는 어디 있어야 돼? 대각선의 중점에 있어야 되고 얘는 4만큼의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요 위에는 1이고 밑에는 4니까 4대 1 이렇게 이제 되는 지점에 여기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돼.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전체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의 무게중심이. 그래서 요점에가 미라 갖다 놓는 거야. 여기는 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왜 태풍의 눈처럼 여기는 기온의 변화나 뭐 온도의 변화나 기온이나 온도나 똑같지. 일단 뭐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영향이 없어서 영향이 없으니까 당연히
좀 덜 썼겠죠, 덜. 그래서 그 이렇게 집에다가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만 만들어 두시면요, 뭘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텐트,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뭐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바깥을 가려놓고 요 되는 지점에다가 뭐 이렇게 철사를 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뭐 쟁반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계란 넣어놓으시면 여름에도 한여름에는 계란 밖에 꺼내놓으면 한 2, 3일이면 상하잖아, 그치? 여기다 넣어놓으면 한 달 정도. 지폐 막 이런 거, 지폐를 좀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한 며칠 있다 보면 빳빳하게 펴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펴져 있어요. 이 양쪽에서 막 이렇게 힘이 골고루 작용해서 우유 같은 거 넣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자연의 냉장고 같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부패가 좀 느려지게 하는, 시원하게는 못하는데 그런 형태로. 그래서 내가 중2 때 한참 그런 시기가 있잖아, 막 이렇게 우리는 중2가 지났구나. 그런 시기가 있어. 막 이렇게 그 도의에 관심이 뭐 이런 시기가 무역지랑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시기가 생기는데 축지법도 가능할 거, 장품도 나갈 거, 뭐 이러면 내공을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2 때 막 검색을 그때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책들을 막 샀는데 그 안에 이게 있더라고. 이런 텐트가 있어. 텐트를 팔아.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수련을 하면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는 얘기. 그리고 우주의 기운으로 지금으로 치면 한 3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거를 10만 원을 주고 샀거든. 한 30년 전에. 그래서 새벽 2시에 학부가 일어나서 그 5시까지 3시간씩 6개월을 이 안에서 그 뭐예요, 복식 호흡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내가 6개월을 꾸준히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상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몸 안에 여기 배에 막 이렇게 비닐 주머니에다 물러놓고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막 출렁출렁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 같은 거가 생긴 느낌이 이렇게 딱 들어. 근데 얘를 몸 안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장풍이 되는 거야. 막 여기서 샥 여기 옮겨서 이 팔 있는 대로 이렇게 빠르게 탁 하면 장풍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사이 틈에서 말아놓죠. 촛불 정도는 끌 수 있을 정도는 한 몇 년 하면은 나오고요. 사람 쓰러뜨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몇 년에 몇 년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딱 가만히 딱 대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몸 안에서 빠르게 탁 움직여서 이렇게 탁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 물주머니 같은 거를 머리로 올리면 이제 가벼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빨리 갈 수 있고 뭐 이런. 아니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야. 그게 좀 과장이 된 게 많아서 그렇지. 요 위치야, 요 위치. 알겠어, 요 위치. 그래서 미라도 여기다가 놓는 거죠. 딱 여기가 그 변형이 제일 적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변형을 할 거야. 지배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A, P, A 벡터, B, P, B 벡터, C, P, C 벡터가 원벡터. 이거는 그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니네 서울대 갈 거잖아. 서울대 가면 1학년 때 다 배워. 책이 나와. 그래서 변형된 걸로 배워. 진짜 그때도 이름이 시소의 원리야. 근데 자, 요걸 가지고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할 겁니다. 얘를 이렇게 GA 시점이 자유 벡터라고 했으니까 뭐 하여튼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GA 벡터 뭐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얘도 시점을 똑같이 해서 GB 벡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도
시점을 똑같이 해서 BC 벡터 그지? 시점이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세 개를 시점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A, B, C라는 이렇게 이제 벡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개수합이 1이 아니니까 개수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리고 얘는 이제 이 G가 무슨 점이냐면 이 세 벡터에서 G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3등분 했을 때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안에서는 평형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게 그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막 그 영모죄 지었을 때 저 뭐 삼족을 멸해라 막 이런 거에서 그 영모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능지처참이죠. 이거보다 좀 더 심한 애가 뭐 구관참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죽은 사람 조상 묘 파헤쳐서 뼈에다가 막 이렇게 칼질하는 게 구관참시고,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막은 아니다. 그냥 너만 죽으면 된다 이러면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능지처참인데, 능지처참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 5마리 이렇게 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찢겨 나가죠? 왜?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이런 똑같은 힘으로 당기면 능지처참이 무게중심을 쓰는 거야. 무게중심.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여기가 1이면 무게중심인데, 얘가 아까 거 여기서는 놓고 봤을 때는 얘가 ABC에다가 똑같이 1씩 이렇게 놓은 거야. 1씩.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요 G점이 무게중심인데, 이 앞에 개수만큼 무게를 조금씩 달리하면 무게중심도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여기다 111 있을 때가 G였는데 막 여기다 2 주고 여기다 1 주면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삼각형을 ABC에다가 개수만큼 무게를 줍니다. 그래서 P를 변형된 무게중심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A만큼 무게가 있고 여기는 B만큼 무게가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 대야 돼? B 대 A만큼 갖다 대야지 여기가 A 플러스 B만큼 무게를 갖는 거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죠? 그래야지 여기 무게의 중심이죠? 여기 이렇게 길이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아야 무게의 중심이야. 됐죠? 그럼 얘는 여기서는 C 대 B만큼 되는 데다가 갖고 있어야 얘가 이제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얘가 무게의 중심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점이 P야, P. 이게 변형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A 대 C만큼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이 A 플러스 C만큼의 무게를 지탱하네. 됐나요? 이게 다 모여서 P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만큼의 무게를 지탱을 하게 되는 거고, 딱 이렇게 한 점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이 점을 D, E, F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P 대 PE는
몇 대 몇이냐 길이비를 이제 찾으면 여기는 b만 찾으면 돼. 자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이야? a만큼이고 얘는 b 플러스 c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돼야지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b 플러스 c하고 a가 돼야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죠? 곱하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p가 b 플러스 c고 p2가 a 여기 길이비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cp 대 dp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a 플러스 b고 여기가 c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c 여기가 a 플러스 b 얘가 cp가 a 플러스 b 대 c 그 다음에 이쪽 bp 대 뭐야 p2 pf 이게 여기가 a 플러스 c고 여기가 b 그래야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죠? a 플러스 c 대 b 이렇게 길이비를 금방 찾을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쓰는 게 우리가 AD분의 BD 그 다음에 B분의 C 그 다음에 CF분의 AF 이렇게 하면 여기 AD분의 BD는 B분의 A죠. B분의 C는 C분의 B죠. CF분의 얘는 A분의 C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1이다. 이게 체바예요. 몇 내일이에요? 일단 뭐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면 된다고. 됐어?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요 길이비는 이렇게 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개수만큼 주고 곱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할 줄 아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PAB 삼각형 PBC 삼각형 PCA의 넓이 B가 이 무게비랑 관련이 있는데 자 그럼 PAB 넓이는 요거 넓이 얘기하는 거죠. 요 넓이 요 넓이는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끄트머리에다가 줄을 매달아 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를 줄을 잘게 부셔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펴놓으면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면으로도.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은 이거에 대응하는 무게를 다 빠스러뜨려서 골고루 펴놨다. 여기가 이제 면적이 되는 거고 이쪽은 줄을 이렇게 C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놨다. 근데 이제 여기가 무게의 중심이니까 여기 대응하는 무게하고 얘 대응하는 무게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PAB의 그 넓이가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는 무게비랑 똑같으니까 C PBC는 이거에 대응하는 A PCA는 이거에 대응하는 B랑 이제 이렇게 똑같아져서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만큼을 이제 해주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삼각형의 내부에만 있으면 내심 있죠. 내심도 있죠. 내부에 있는 게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이런 것들은 다 변형된 무게중심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메인으로 할 거라서 저기 28번을 하나 보세요.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삼각형 ABC의 앞부분에서는 요것만 하면 끝나. 뒤에는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에 대해서 PA, 3PB, OPC가 0벡터. 그러면 이제 PA, 3PB, OPC니까 얘를 ABC에다가 이렇게 개수만큼 무게를 줘. 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변형된 무게 중심이 P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제 몇 대 몇이에요? 3대 1. 얘는요 5대 3. 그러면 여기가 1대 5. 이 점이 지금 P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8만큼. 얘는 4만큼. 얘는 6만큼.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AP 대 PM을 찾아라. M이 뭐냐? 요 점이 M이래. 그치? 그럼 AP 대 PM은 여기가 8대 1이라는 거지? 얘가 8이고 얘가 1이니까. 그래서 AP 대 PM은 8대 1이고 BM 대 MC는 5대 3이죠? BM 대 MC가 5대 3. 자,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저 AB 벡터를 A 벡터라고 할게. 이 시점을 고정을 해서 그 다음에 AC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 시점을 고정해서. 그죠? 그러면 AM 벡터는 요 점하고 요 점을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죠? 5대 3. 시점은 A로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제 AM 벡터야. 그래서 8분의 5B 벡터 더하기 3C 벡터, 3A 벡터. 그죠? 5B 벡터, 3A 벡터. 이렇게 하면 요 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시점 5에서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AP 벡터는 얘가 8대 1이죠? AP 벡터는 AM 벡터랑 방향이 같고 9분의 8이 되는 거죠? 8대 1이니까 길이비가. 그지? 그래서 9분의 8에 AM 벡터가 8분의 5B 벡터 더하기 3A 벡터니까 정리하면 9분의 3A 벡터 더하기 5B 벡터. 이렇게 두 점만 있으면 시점을 고정하면 나머지 점들을 다 시점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이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길이비만 알면.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ABP의 넓이, ABP 요거 넓이는 요 반대편에 5에 대응하는 거야. 여기는 부셔놨고 여기는 매달아놨고. 그래서 5대 그 다음에 BCP는 요거니까 요 건너편에 1. 얘는 이 건너편에 3. 그래서 5대 1대 3이 삼각형 ABP, BCP, CAP. 됐어요? 그럼 PAB의 넓이, PAB 요거 넓이 요거 대 PMC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PAB 대 삼각형 PBC가 이게 5대 1인데 얘가 건너편에 5, 얘는 건너편에 1. 5대 1인데 여기서 PMC는 이 삼각형 PMC는 삼각형 PBC에서 얘를 5대 3으로 이제 길이비가 5대 3이잖아요. 높이가 똑같고. 그러니까 얘는 요거에 8분의 3이 되는 거지. 전체를 1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삼각형 PAB 대 삼각형 PMC는 5 대 8분의 3 이렇게 돼서 40대 3 이렇게 넓이비를 찾을 수 있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 무게중심을 써서 그 몇 대면 몇 대면 이렇게 찾는 게. 그래서 그거를 앞에 거에서 연습을 조금 해볼게. 여기 16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16번.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BC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을 성립한다. 기억 1번. AP 더하기 BP가 0이니까 그냥 삼각형 만들어. A, B, C. C가 없는데요? 그러면 0 곱하기 PC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러면 A에다가 얼마 주면 돼요? 1 주면 되죠? B에다가 1 주면 되죠? C는 없으니까 0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 1이니까 P가 여기 있어야지. 1대1. 자, 그래서 P는 AB의 중점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AP 더하기 BP가 0벡터니까 개수의 합이 1이 아니죠?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니까 개수의 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면 개수의 합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P가 지금 똑같은 거지? P가 똑같으니까 AB만 생각하면 돼. P를 고정시켜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AB의 반이니까 AB의 중점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AB의 중점이니까 PM 벡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PM 벡터. 이게 0벡터라는 얘기는 P가 M이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옆에 A, B, B, C, C, P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거는 A, B 벡터, B, C 벡터, C, P 벡터. 그러면 이거는 A, C 벡터가 되는 거죠? 얘는 C, P 벡터가 되는 거고 시점이 다르지? 그러니까 시점을 똑같이 먼저 만들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CA 벡터로 바꾸면 되죠? 이게 A에서 C로 간 거니까 C에서 A 간 걸로 거꾸로 하시면 되니까 요거랑 CP 벡터가 똑같다 이 말이니까 CA 벡터하고 CP 벡터가 똑같으려면 P가 A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삼각형 만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2번은 시점이 다르니까 시점을 다 똑같이 만든 거야. 시점이 다르니까. 1번도 시점이 다르니까 항상 시점을 먼저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시면 돼. 얘가 마이너스 PA, 얘가 마이너스 PB. 그래서 PA 더하기 PB. 이렇게 시점을 통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거를 저기 어디야 20번. 그러니까 내부에만 있으면 다 응용해서 쓸 수 있다고. 삼각형 내부에만 꼭지점에서 쓱 나가는 게 이렇게 되면 전형된 무게중심처럼 쓸 수 있는데 어디냐. 그래서 거기 20번을 하나 보면 시점을 A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A 벡터고요. 여기가 B 벡터예요. 여기다 써놓는 게 아니야. 끝점이야. 시점을 고정을 하면. 그럼 M은 요점하고 요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잡으시면 요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요점이 이게 이 벡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K가 다시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그지? 이 K가 자 그러면 BK 벡터를 표현하래. BK 벡터를 나는 지금 여기서는 시점을 A라고 놓고 다 표현을 했는데 물어보는 건 시점이 B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시점을 통일시키시면 돼요.
그럼 시점을 통일하면 AK 빼기 AB. 문제에서 A라고 시점을 줬으니까 다 나머지도 A로 바꾸는 거야. 차를 이용해서. 그럼 AK 벡터는 뭐냐면 요점이죠. 얘랑 얘의 중점이죠. 얘랑 얘의 중점이야. 그래서 AK는 4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게 4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AB 벡터는요. 이게 AB 벡터죠. 빼기 A 벡터. 이게 4분의 마이너스 3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수 있으면 텐데 이게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 내부에 있으면 몇 대 몇만 알면 되고. 네? 몇이야? 27분이야? 24번 한 개만 더 할게. 27번까지만 해오시면 돼. 자, 24번은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잊어버렸으면 가서 영상을 꼭 봐.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서 몇 대몇 몇 대몇 이렇게 쓰는 거를 꼭 아셔야 되니까 이게 아니면 나중에 이걸 식을 변형을 해서 한단 말이지. 그런 의미가 없는 단어인데 얘가 A하고 얘가 O고 그럼 여기가 A야 A. 그 다음에 얘가 B고 얘 중점이 M이고 그 다음에 BM하고 Q는 1대2. 그래서 요점이 P인데 자 여기에서 뭘 구하라냐 A 벡터랑 B 벡터로 표현을 해봐라라는 거거든. 이게 표현하는 거 가지고 나중에 연산을 하려고 지금 표현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니까 표현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제일 빨리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얘는 그럼 이렇게 자르면 그죠? 그지? 이거는 그러면 1대 1이니까 1대 1이야 1대 1.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몇 대 몇이냐 이것만 알면 다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이거 하나 알려줬으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나간 게 1대 1. 얘도 꼭지점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끝나는 건데 이게 1대 2라며.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음이죠? 모래시계 모양이니까 얘가 1대 3이지?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1대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이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얼마 주면 돼요? 3 주면 3 곱하기 1. 여기도 1 주면 1 곱하기 3. 여기가 4만큼을 이제 지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정수로 놓으라고.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여기도 3 줘야지 3 곱하기 3이고 얘는 6만큼을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 거고. 물어보는 게 뭐였냐? AQ 벡터를 OP 벡터를 표현해라. OP 벡터를 표현해라라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4대 3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인 거예요? 요 점을 R이라고 해야 되나? 그지? 그럼 이제 요 점을 찾으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1대 3으로 내분한대. 그럼 이제 4분의 3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래야지 요 점이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죠? 3 곱하기 6고 1 곱하기 6고. 자 그럼 요 점은 요 벡터에 4분의 3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얼마 해주면 돼? 7분의 4 해주면 되는 거지? 전체 7대 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7분의 3a 벡터 더하기 b 벡터 됐죠? 그래서 이제 x, y를 저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끝. 그래서 27까지만 해오시고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기. 하다가 공부를 해와 2차 공부한다는 거예요. 신나는 소리 아니에요? 신나는 소리 아니에요? 별로 어렵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냐? 됐죠? 잠깐만. 오늘 며칠이지? 11일? 보민, 나희, 경우, 네. 윤우, 정현, 동우, 네. 광우, 우석, 네. 성훈, 영민, 네. 세환, 선서, 동훈, 좀 쉬었다가 다음 거에